안녕하십니까. 축구 승무패 교주입니다. 이번 회차는 금요일 새벽에 이루어져 있는 1호 컨퍼런스와 우에파컵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경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컨퍼런스 7개, 우에파컵 7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것은 오늘 아침부터 발매가 시작했습니다. 8시부터.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분석을 한 거를 제가 1,000원짜리 구매를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제가 구매한 1,000원짜리 마킹을 띄워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 지금 분포도가 라치오가 81%, 지금 구매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구매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구매는 얼마 안 돼 있고 지금 8번 경기 라치오가 81%를 가리키고 있고, 그 다음에 12번 경기 홈팀이 79.8%, 거의 80%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조금 무승부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단통 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비야와 엔터베는 복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무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스포르팅 12번 홈팀도 복식이 조금 필요해 보이고, 라치오 같은 경우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는 라치오가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원정팀과의 실력 격차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홈팀이 유리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경기에 대한 이 팀의 집중도가 어느 정도 될지 조금 궁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아약스 같은 경우는 무승부가 좀 좋아 보이고, 그래서 이런 구조에 전체적으로 위에 5경기는 제가 볼 때는 홈승 확률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홈승 확률을 조금 요 위에 브라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요 5경기는 홈팀 승리가 제일 좋아 보이고, 여기서 만약에 복식을 가신다면 방금 이야기한 대로 세비야 경기와 그 다음에 12번 홈팀, 그 다음에 8번 홈팀, 그 다음에 요 위에서 한 개 정도 분석을 하셔서 제가 볼 때는 5경기 다 승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5번 경기 이런 경기는 단통 승이죠. 브라가도 마찬가지고 이 홈 성적들이 굉장히 좋은 팀들로 지금 1번부터 5번까지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정팀들이 그다지 원정 성적이 안 좋습니다. 지금 현재 대진표상. 그런데 맨유와 바르셀로나죠. 바르셀로나 홈인데 누캄프에서 하겠죠. 근데 지금 현재 맨유는 경기도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공수 밸런스가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매끄럽지는 않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필드 게임 자체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직전 경기에 제가 비아레알하고 할 때 득점이 약간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득점을 내고 비아레알을 충분히 1점 차로 이겼습니다. 무승부가 났다면 이울이 됐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로 지난 회차는 잠깐 언급을 하자면 아스날이 무수한 슈팅을 날리고도 또 한 번 무승부를 기록하고 홈에서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맨시와 1위 경쟁을 좀 해야 되는데 조금 부상자 명단도 있고 이래서 조금 지금 현재로는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지금 몇 경기는 중립 경기죠. 근데 홈구장이 아니라는 어떤 그런 거 외에는 그다지 그렇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홈이 보시면 세 경기가 샤크타르하고 가르바하고 있는데 그다지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그다지 중요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전체적인 분석 자체를 최근 성적이라든지 상대 현적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성적이라든지 이 팀과 팀 간의 지금까지 레벨을 어느 정도 따졌습니다. 따지고 최근 성적을 조금 대입을 했고 최근 성적이 안 좋은 팀들이 굳이 컨퍼런스나 웨파컵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이기 힘듭니다. 그래서 레버쿠젠이라든지 모나코라든지 충분히 잘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스포르팅과 라치오 같은 경우는 제가 분석을 해볼 때는 원정팀과 그다지 스포르팅 같은 경우는 그다지 실력차가 많이 안 납니다. 저런 팀들 양팀이 미세한 실력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꼬링이 쉽게 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지금 현재로는 라치오가 전력을 다해서 이 경기를 뛸지 안 뛸지 그런 것도 의문스럽죠. 그래서 복식이 필요해 보여서 제가 무승부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자리는 제가 볼 때는 복식을 가능하시면 성이든 패든 성이 없다라고 나오면 무나 패를 복식이나 단통으로 성을 빼고 가시는 게 또 등위 싸움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라치오가 쉽게 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요 미트윌란도 12번 경기도 단통패를 찍기에는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무승부 마킹이 제일 좋아 보이고 레버쿠젠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기들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의심스러운 경기들은 지난번 7회차 2월 될 때도 마찬가지지만 약간 공격적으로 마킹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쉽게 나오면 1000명 이상의 마킹에 대한 숫자 인원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약간만 문제가 생긴다면 이 경기도 이을 가능성이 9회차도 충분히 있는 경기 대진표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기본 마킹을 하시고 조금 호주머니 사정에 맞추셔서 조금 공격적인 마킹을 하시는 게 등위를 탈 수 있는 충분한 제일 좋은 마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패를 성 마킹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라치오라든지 방금 이야기했던 스프레이팅이라든지 이런 경기들을 성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무패라든지 성이 나오면 뭐 성패라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분석이 없지만 그런 마킹들을 예를 들어서 이런 마킹들은 이렇게 쓰리 마킹으로 좀 커버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도 아차하면 이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충분히 1000명 가까이 나올 수 있는 대진표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현재 웨파컵이라든지 이런 경기들은 저희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앉아서 분석을 아무리 해도 실제로 감독이나 프런트라든지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경기에 대한 집중도를 저희들이 판가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강팀들, 이름 말하는 예를 들어서 바르셀로나, 샤크타르 뭐 이런 웨파급은 조금 덜하지만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조금 힘을 빼고 경기에 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양지하셔서 마킹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는 대충 요것으로서 10분이 좀 지났네요. 요것으로 마치고 제가 만약에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만약에 개인적인 복싱 마킹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내일 새벽에 파리 상제르맹과 미넨하고 그 다음에 AC 밀란과 토트넘 경기가 있죠. 그래서 그 경기를 지켜보고 소액이라도 배팅을 해서 지켜보고 이번 경기 복싱 마킹을 내일쯤에는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대충 봤을 때는 라치오 경기는 제가 볼 때는 복식을 하셔야 됩니다. 복식을 하셔야 되고 세비야도 홈이기 때문에 지금 선수 명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공격적으로 한다면 이런 마킹 나오겠죠. 그렇지만 이런 마킹, 그 다음에 여 위에서는 충분히 전부 다 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르티잔도 마찬가지고 이런 홈팀을 가능하면 웨파컵이든 컨퍼런스든 홈팀을 선택을 하시는 게 조금 유리할 겁니다. 이번 경기들은 이런 모나코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레버쿠젠이 모나코가 굳이 선수를 빼면서까지 지고 나서 홈에서 이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팽팽한 경기가 될 것 같고 충분히 모나코도 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들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제가 복식을 마킹을 했습니다. 요 위에 참고로 제 생각에는 1번부터 5번까지는 안 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요 밑에를 공격적으로 하시면 등수 안에 들어가는데 별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9회차 교주 마킹 마치겠습니다. 부자 되시고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